그 다들 화면을 안 켜고 계시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교재연구 및 내용지도법 온라인 교재 개발 경과 두 번째 그 보고회를 진행하게 된 황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50분간 심포지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권혁순 교수님께서 교재 개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정진아 박사님, 한문영 박사님께서 교재 작성 흐름과 원고의 사례를 가지고 물리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들 또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혁순 교수님께서 첫 번째 교재 개발 개요에 대해서 화면 공유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교육대학교 권혁순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제대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초등과학교육 교재연구하고 내용지도법이라고 하는 교재가 지금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그 경과를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그 문헌을 분석한 연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성체제하고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문성의 요소는 교과, 수업, 평가, 학급 경영, 학습자 이해 등등등 한 8개의 범주로 이렇게 나눠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수업과 관련한 그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은 수업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교과의 그 교과교육론이나 교재연구 및 지도법 그 강좌를 수강을 통해서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교육대학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교대에서 보면 초등과학교육과 관련된 강좌는 적게는 5학점, 많으면 7학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서 과연 초등교사의 그 과학교육과 관련된 그 수업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염려가 되는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 그 전국 교육대학교 그 총학생회 학생들의 모임인 그 교육대학생 연합에서 교육과정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돼서 7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내용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질적인 강의로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강의의 현장성을 강화해달라. 이것이 2가지가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수업 전문성과 관련돼서 학생들, 교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초등 예비교사들의 그 과학 수업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수업은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은 과학교육론이라고 하는 과목의 교재는 그래도 몇 권이 있어요. 중등에 비해서 이제 초등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권이 있긴 한데, 교재 연구 또는 내용지도법과 관련된 그런 교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대에서 그 지도서 총론,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하는데 작년까지는 지도서가 국정이라 전국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국정이 아니라 검정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어느 이제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서 이것에 대한 이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대에서 좀 공통적으로, 또 임용고사라는 것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다뤄야 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자. 이게 이제 개발의 필요성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개발 배경을 보면은 지금 직전 회장님, 그래서 2019년에서 20년에 초등과학교육학회 회장님이신 김남일 학회장님께서 따로 이제 특별히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초등과학교육론 정비 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6명인가 7명 정도의 교대 교수들, 수도권에 계시는 교대 교수들 중심으로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2019년도에 전국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서 만든 그 공동교육혁신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대에서 각 교대에서 이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그걸 이제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각 교과 교육에 뭔가 전국 교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3개 교과씩 1년에 3개 교과씩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인데 그게 이제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에서 그걸 이제 맡기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확대가 됐는데 이 사업은 전국의 이제 모든 교대에서 최소 1명씩 교수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돼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학교육과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연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지만 이제 교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이제 했었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제 2020년도에 발표하면서 초등과학교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집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조사했는데 39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설문 문항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물었을 때 15분이 참여하시겠다. 그래서 요 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작업에 시작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것들의 이제 집필 방향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그런 교재 집필 방식을 택해야겠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개발하자. 그리고 서로를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모형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것들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인 것은 2021년도 이제 1월부터 이제 정례 모임을 해가지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 한 2시간 정도 줌에서 회의를 이제 매월 했습니다. 이때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이제 모이셨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각각 한 단어씩 맡아서 교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교재 실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고요. 뭐 카톡에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2월 달부터 이제 서로 의견을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것들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갖고 자료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작업한 건 구글 독스에서 했고 이제 아니면 어떤 분은 구글 사이트에서 그 HTML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제안하신 분도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교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이제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매달 이제 같이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결과를 작년 여름에 학회에서 1차 심포지움을 개최해가지고 온라인 교재에 필수로 들어갈 내용과 형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오늘 이제 2차 심포지움을 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보완된 교재의 틀을 제 이후에 이제 두 분께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방향을 검토를 받고 지속적인 활용과 내용 보완을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필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뭐 이런 순서로 지금 개발이 됐는데요. 일단 단원 집필진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분 그래서 이제 모집을 했고 그 전에 보면 주로 그 대학교 교대에 계신 교수님이 주도가 되고 대학원생들을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현장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특징이다. 그리고 각각이 이제 원하는 단원을 이제 개별적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체제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떨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또 수정하는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체제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집필 체제가 작년 하반기에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샘플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단원별로 이제 개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글 독스, 그러니까 구글 문서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것을 집필진끼리 서로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하고 또 영역별로는 이제 편집자를 또 두어가지고 형식의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 된 거고 오른쪽은 지금 해나갈 예정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공동으로 검토하고 형식은 또 이제 편집진이 있어갖고 편집자가 이제 검토하고 수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온라인에다가 이 교재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문서의 권한을 뷰어로 줄 거냐 에디터로 줄 거냐. 지금 현재 집필진끼리는 에디터 권한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에디터로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위키 같은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걸 이제 지향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좀 내용이 또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뷰어 권한 정도로 두어서 공개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여한 집필진들인데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체제 개발까지 같이 하셨던 분들. 그래서 오늘 요 심포지엄 발표자 16분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작년 연말에 이 전체 단원이 34개 단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로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3분 예, 이 정도 되는데 아직 한 두세 개 단원은 남아 있습니다. 집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징은 대학 교수들보다는 현장 교사들이 훨씬 더 많고 더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편집에 관련돼서는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아직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편집을 하실 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이제 제 뒤에 보여드릴 샘플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좋은데요. 지금은 아쉬운 것은 이제 열정페이라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열정으로 뭉쳤는데요. 처음 시작은 그래도 김남일 학회장님께서 좀 지원해 주셨고 이번 지금 학회장님이신 그 권성기 학회장님은 지난 여름인가요? 예, 커피 쿠폰을 또 다 쏴주셨는데, 예, 다음 학회장은 또 누가 할지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제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3개 발표 다 끝나고 같이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함께 받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발표는 그 장진아 박사님께서 교재 작성 흐름 원고 사례에서 물리 분야 관련해서 발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진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초등과학교육 교재연구 및 내용지도법 교재 개발과 관련한 형식과 내용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권혁승 교수님께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열정페이를 열렬하게 태우면서 지금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을 들으실 때 여기 계시는 그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께서는 교대에서 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받아보셨거나 직접 강의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통분모로 같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과거의 교대에서의 강의, 그 초등과학 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교재로 같이 수업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좀 시대성을 반영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권혁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비 교사들은 현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강의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그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그 교사들이 가르칠 수업과 학생들과 그 시대의 그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말 초연결된 모든 사물과 소통의 그 매체와 그 정보의 양과 그 소통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그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 인구들이 사용하는 IoT의 수가 이 세계 인구 수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어떤 강의의 교재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연결성이 강조된 그런 교재를 만들고자 했고요. 이렇게 미래학습 형태에 부합하는 교재의 어떤 특성으로서 세상과 교실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교재가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물론 서책형 교재에도 너무나 알차고 가치 있는 교재들이 많지만 미래학습에 부합되는 교재는 좀 더 여러 매체와 결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능이 강조되고, 또한 너무나 그 지식의 그 형태와 그 특징이 바뀌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의 빠르고 작은 단위들의 정보들로 대체될 것이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성을 강조해서 저희는 구글 닥스 기반의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닥스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렇게 목차가 정연돼서 보이게 되고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접속되고, 이러한 구성은 최신 자료들을 시시각각 업데이트하기에 이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용이하다라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시공간의 제한 없이 접속하고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연결성으로서는요,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어떤 참여와 소통이 훨씬 더 확장된다는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구글 닥스를 활용해서 대학 수업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소집단 동료 피드백을 구글 닥스의 주석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 이 사례는 이지원 교수님의 사례는 이제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를 예비 교사들이 미리 수업 전에 읽고 거기에 질문을 주석으로 달고 그 질문에 대한 서로의 답변과 그 생각을 키워나가면서 협력적으로 미리 공부를 해가는 그런 사례가 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학생 간, 학습자 간 그런 피드백이나 협력 학습이 촉진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처럼 그 구글 닥스를 기반으로 한 본 교재는 그 질문과 피드백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최근에 공교육에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플립 러닝이 이 교재를 통해서 대학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기반의 협력 학습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소스로서 이 교재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초연결성으로서 멀티미디어 자료, 그리고 웹 기반의 여러 시뮬레이션 실험과 프로그램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 교재의 일부인데, 특정 단어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나 관련 그 전문 자료들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깊게 다양한 자료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재의 구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 구성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개요, 교육과정 분석, 그리고 주요 학습 개념, 그다음 초등학생들의 선개념과 5개념, 그다음 지도의 실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은 잘 알려진, 너무나 교사의 전문성으로서 잘 알려진 PCK 요소들과 부합되는 어떤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교과 교수학습 지향점은 어떤 그 단원에서 기르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그리고 있는 개요에서, 다음 교육과정 지식은 교육과정 분석과 관련된 부분과 학습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담고 있고요. 학생 이해에 대한 지식이 이제 초등학생의 선개념과 5개념과 관련한 부분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전략 및 실질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도의 실제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단원의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단원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다루어질 개념과 탐구 활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분석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교육과정의 변화와 특징 부분과 성취기준 및 주요 탐구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에서 저희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요, 이전 1차 교수요목 시기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이 단원과 관련해서 강조되어 온 내용과 변해온 내용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렌즈 단원에서요,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어 온 내용은 볼록 렌즈에 의해 형성된 상해 특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렌즈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도 최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목 렌즈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다가 2015 개정 과정에서는 이제 볼록만 들어가고 오목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빛의 경로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 과정에 따라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제 성취 기준 및 탐구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제시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예비 교사들이 어떤 특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빛과 렌즈와 관련돼서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과정과의 내용 범주 선정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오목 렌즈가 빠졌는데 그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고 또 볼록 렌즈의 경로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거 가르쳐야 돼 암기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핵심 개념들 간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이제 개발된 교과서의 구성 차시나 성취기준 내용과 연결지어 제시를 함으로써 교사들이 앞으로 가르칠 내용과 이를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지식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온라인 멀티미디어 자료들과의 연동인데요. 이런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때 관련된 보충 자료들을 웹 기반을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빛의 굴절 현상이나 또는 렌즈에 형성된 상해 특징에 대해서 어떤 오개념이나 성개념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를 하였고요. 이는 초등과학교육에서 저희 학술지에서 이루어진 여러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학술 결과들을 좀 더 유의미하게 교사 전문성 양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강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의 실제 및 평가 단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업은 그 수업마다 또 교수자, 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지도의 실제를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지도서와는 좀 더 차별화된 특징으로서 최신 이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업 사례, 가령 여기와 같이 논증을 강조한 탐구의 어떤 모형들을 이 수업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실험의 어려움이나 또 다른 해결점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여서 좀 더 실천력이 강한 내용들을 예비교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구글 닥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렌즈 단원 이렇게 연결된 URL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렌즈 단원과 관련한 개요,
교육과정 분석.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공유하면 안 보여요. 구글 닥스에는 안 보이는군요. 네, 다시 공유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 빛가렌즈와 관련된 여기 구글 닥스에 들어가시면 네, 개요와 함께 반복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훑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학습 개념도와 이와 관련된 추가 이제 자료들, 그다음 초등학생들의 선개념과 그 어려움, 5개념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지도의 실제 부분에 대한 그것으로 본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고 또 추후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로 한문현 박사님께서 생명과학 분야 교재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부천초등학교 교사 한문현입니다. 이 초등과학교육론의 이론을 잘 반영한 교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장진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만드는 교재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시로 피드백이 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이미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어떤 초등과학교육론의 이제 총론이 아닌 어떤 강론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보시는 화면처럼 각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가 어떤 초등과학교육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어떤 실제판, 강론이라고 하면 그 이론과 실제를 잘 연결하는 교재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 저희들은 초등과학교육론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이론에서 배우는 과학의 본성이라든지 또 과학과 교과 역량이 이 실제 가르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과학의 본성, 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이게 이제 가르치는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어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예비교사가 이제 초등과학 교육론에서 이제 과학의 본성이라는 거를 배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경험 중시, 과학은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측면을 추구한다는 과학의 본성을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2015도 그렇고 2022도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인데 이제 이런 과학적 탐구 능력, 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교과 역량이 가르칠 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교재는 이러한 과학교육의 이론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잘 설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장진아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작성한 부분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의 실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학의 본성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필되는 교재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경험,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학생들은 이제 원생 생물이라든지 또 세균이라든지 균류를 배우는데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의 어떤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험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간다. 이런 과학의 본성이 이런 식으로 강조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과학 그 역량 중에서 과학적 탐구력이라든가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교재가 이제 강론으로서 이제 교대 교수님들이나 또 대학에서 과학교육론의 실제를 가르치는데 유용할 수 있는 교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발표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5분 늦게 시작했으니 5분 뒤까지 시간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마치는 건지. 저희 하여튼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분들께서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보셨던 사례도 좋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제안하실 부분이나 여러분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단원으로 봤을 때는 약 30개가 넘는 단원이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한 단원을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과학교육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개의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강론을 볼 때 이제 어떤 과학교육론에서 얘기하는 이론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전체의 어떤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쭉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한문희 목사님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테이블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단원에 대해서 이제 집필진들이 한 명씩 맡아서 집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초기부터 진행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집필을 시작하고 있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또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데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넷째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팀의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 질문을 많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빨리 끝냈는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1차 심포지엄 때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했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이 없으시네요. 여기다 집필자들 아닌가요, 지금? 카메라 켜시면. 네. 아직 아니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죠. 그러면 2분 정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긴 해서 괜찮으시면 열심히 봐주고 계신 우리 정숙진 선생님
혹시 그 의견이나 뭐 이렇게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카메라 껐어. 음소거 해지를 누른다는 게 비디오 중지를 눌러가지고 제가 예. 본의 아니게 웃음을 드렸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걸 조언을 드린다거나 의견을 드리기에는 아직 너무 아가 연구자인 것 같고, 네, 이 연구가 이제 저도 학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것이 최근 몇 년 이렇게 되지 않는데 자주 보이시는 이 얼굴 선생님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 중이신 것 같아요. 한문현 선생님도 계속 생물교육학회에서도 보이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대로 멋진 교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만 잔뜩 해주시면 저희가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가 나중에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회장님, 네, 질문 주시면. 네.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제가 항상 격려해드리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어떤, 결과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걸 출판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나를 끼고 뭐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결과를 이제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출판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출판 서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희의 특징들이 다 묻혀버려 가지고요. 출판보다는 온라인 교재 형태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든지 거기 아까 구글 독스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각각의 문서는 이제 구글 독스되어 있지만 어쨌든 포탈 처음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뭐 학회를 통해서 연결되든 뭔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하나 있고 거기 들어오면은 각 이제 장별로,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이제 원하는 데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모델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전자책하고 이제 서책 형태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책이 2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자책은 한 10,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 독스의 어느 부분을 보려면 그냥 다 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저작권도 있을 거고, 일정한 비용을 내면 단원이 전체가 지금 몇 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40개 되나요? 80개? 34개 단원 있어요. 34개, 그러니까 대략 한 40개 정도, 30개 중에 10개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독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식의 전자책으로라도 수익을 약간 창출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질문한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본 형태가 지금 이게 전자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장진아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했던 여러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런 특징들을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출판 시스템은
저희의 이 앞선 아이디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이제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런 이제 오픈 억세스 형태로 하는데, 이런 공익적 형태를 후원해줄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원받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낯이 익지 않은 분께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심지성 선생님 괜찮으시면 보신 거 관련해서 어떤 이런 건 조금 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수 중앙초에 근무하는 신지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도 연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회도 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하셔가지고 오늘 들어왔는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 뭐 질문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과학과 이제 전자 저작물이 있는데, 전자 저작물 뭐랄까? 전자 저작물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교사도 몇 명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과학교재연구 내용 지도법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주시고 교사들이 활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동료 선생님들한테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어떻게 제가 현장 교사로서 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또 권혁순 교수님께 추가 답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퍼블리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 어떤 툴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구글 닥스 자체를 퍼블리시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있고, 그 링크로 들어가면 이 구글 닥스들이 퍼블리시 돼가지고 누구나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로 하자라는 게 처음에 의도였긴 하고요. 그런 링크들이 좀 완성이 되면, 아직까지 이제 자료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 수정이 되고, 이제 그런 링크들이 완성이 되는 링크들부터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단원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필요해, 우리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큰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 작업하고 또 자료를 또 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온라인을 계속 좀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교육이 계속 흐름이 바뀌고 약간 유기적으로 이제 계속 대응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툴은 변하지 않게 하되 편집자들이 계속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수정을 해두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거기에 오셔서 이제 하나의 어떤 단원에 대한 소개 글을 보신 다음에 저는 수업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를 하니까 좋았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형태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또 같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계속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꼭 원고로 쓰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온라인 쪽으로 저희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이제 권혁수 교수님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여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초창기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건 이제 교재연구 및 내용지도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 교재의 주 독자는 교대에 있는 학생들, 예비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보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일단은 교대에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책자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은 각 교대 그 교수님도 한 40분 정도, 10개 교대에 40분 교수님들만 이렇게 얘기해서 쓰게 하시게 하면은, 그리고 각 교대 출강하는 강사분들에게 얘기해서 쓰게 하면은 그냥 다 전국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가 이제 타겟이 되고, 이게 이제 확대돼서 이제 이 사업 말고 또 별도로 현장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움 자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랑 좀 유사한 성격인데 그런 자료는 또 별도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원래 저희 심포지엄 이제 일정표상으로는 이제 15분에 종료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네, 그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잘했으니까 의견이 없나 보다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초등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필진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 학회 자료집에 제 메일로 그 의견이 초록이 나가 있는데요.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학회로도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어디든지 통하면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포지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